최근에 김한겹의 그림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김한겹의 그림이 이제 그 밤하늘의 별에서부터 시작한 거를 이제 예전에 읽었고 해서 유튜브 찾아봤더니 뭐 가격이 뭐 이제 수수료 합치면은 거의 뭐 150억 된대나 아무튼 가격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 살았던 이야기, 그림 변천사 뭐 이런 건 쭉 나오는데, 정작 그 전면 점화의 그림을 그릴 때 그 화가의 심상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래서 작업일지 그런 게 안 나오나, 아무튼 그런 게 너무 소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댓글을 쭉 제가 해석하는, 어찌 보면 김한계 화백은 최초의 그 평행우주를 그린 화가일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저는 평가가 되거든요. 그 네모 하나가 하나의 세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죠. 그 네모가 몸이라면 가운데 있는 그 동그란 점, 완벽하게 둥글지는 않지만 그 딱 점을 딱 찍었을 때 그 퍼지는 그 둥근 점이 영혼이죠. 그 몸에 영혼이 담겨 있는,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개가 있는 것,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 놓은 것, 그것을 우주라고 명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봤을 때 양자물리학, 그러니까 평행우주론적인 세계관을 표현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김한기 작가가 그 생각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미술시장 연구하는 서진수 선생이 그때 경원대 교수였었던가, 제가 한 거의 20년 전에 인사동에서 같이 식사 한번 했는데, 제가 일찍 상을 받았잖아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일찍 화가들하고 이렇게 좀 교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친했던 미술 관계자, 그럼 대부분 다 20년 전에 만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서진수 씨가 또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반갑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또 그 댓글을 달아놨죠. 제가 예전부터 이제 그림을 글쎄 한 20개에서 한 50개 사이로 그림 선물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부터 선물을 했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림을 팔기가 싫다라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돈이 없지만 싸게 팔자, 이렇게. 그래서 그림의 가격이 지금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비싸게 팔고 싸게 팔고 할 수가 없었지만, 대학교 때부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림을 찾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제 그림을. 그러니까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팔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10분의 1 가격에 주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10배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이 미우면은 돈을 많이 부르게 돼요. 별로 팔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은 이 정도 부르면 안 사가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가격을 높게 부르게 되고, 그 사람이 좋으면은 뭐 얼마면 되겠어요, 재료비만 주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 재료비마저도 달라져. 그러니까 주기 싫은 사람한테는 재료비가 50만 원이 되는 거고, 막 인건비 포함해버리는 거고, 그림을 주고 싶은 사람이야, 그럼 원가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재료비가 5만 원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배에서 1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주관적으로. 재밌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짓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뭐 농사 짓는 사람 얘기하면 이게 특정이 되니까, 아무튼 대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두 분 다 뭐
많으면 한 달에 몇 천씩 벌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분홍들이죠. 분홍들. 땅을 엄청나게 넓게 가지고 뭐 그중에 한 분은 그중 임대한 땅도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뭐 하루에 100만 원을 버는 때도 아주 많은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실 월세도 못 내고 그럴 때 그중에 한 사람이 먼저 저한테 찾아와서 고 작가가 요새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50만 원 가져왔어 딱 이러는 거예요. 50만 원을 가져와서 그때 이제 50호짜리 그림을 드렸죠. 이거 불과 이게 한 몇 년 전, 2년 전인가 그래요. 지금 그 50호가 이제 500이고 내년 가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1000만 원인 거죠. 그리고 담보대출도 가능한 거고. 그거를 50만 원에 이제 그분이 가져갔죠.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누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은 이제 이렇게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소개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 한 사람이 유튜브 영상에 그 농장이 소개되는 게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돈벌이는 한 달에 몇 천씩 번 적도 있고 벌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그림을 이렇게 하나 주고 영상을 찍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에 그 그림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림 가격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제가 비싸게 안 부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10만 원만 주면은 그림을 하나 선물을 하고 농장을 제 유튜브에도 소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10만 원이 아까워서 못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하도 그 영상 소개되는 거에만 이 사람이 필이 꽂혀 있어. 그래서 그 10만 원만 주면 된다는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한 3번 했던 것 같아. 3번. 그러니까 무슨 그림 값으로 따지면 그림 값만 몇백만 원짜리야. 근데 10만 원만 주면 그림도 주고 영상 소개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10만 원이 아까워서 지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의 값어치를 얼마나 이 정말 쓰레기처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먼저 부탁을 해서 저도 몇 번 제안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제안을 안 하고 간접적으로 전달을 했죠. 지금은 100만 원을 줘도 못할 것 같다고. 이제 바빠져 버렸잖아요. 제가 바빠져 버리니까 예전에 그림이 팔리지 않았던 그 때에는 그게 5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개념이 없는 거죠. 개념이 없고 그냥 저 사람 도와줄까? 뭐 이런 생각. 저 사람 브랜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 돈을 떠나서 그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 돕고 싶다는 마음에 이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죠. 조금 전에 이제 영상의 댓글에 제가 이제 제 그림값이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상승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상해 주나요? 상승을 안 할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내 그림이 10만 배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만 배 안 올라가면 어떻게 보상해 줄래? 뭐 이런 댓글인 거죠. 그제 그분한테 뭐라고 달았냐면은 간단하게 이것저것 과거 영상에 내가 설명을 해놨다. 보상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 하지만 당신에겐 그림을 팔지 않겠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런 일들은 계속될 건데 제가 아는 화가들 중에서도 갤러리에서 이렇게 전시를 할 때
그림 가격을 물어보는, 그러니까 원래 화가한테 그림을 가격을 물어보는 것조차가 실례기 때문에 안 물어봐요. 보통 갤러리에서 컬렉터들은 굉장히 그 갤러리 직원한테 물어보지, 화가한테는 주로 뭘 물어보냐면은 미리 공부를 해와요. 공부를 해와가지고, 아, 화가님이 뭐 이런 거 주제로 그림을 그리신다라는 건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그림이 마음에 드는데,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을 그리실 때는 그 주제에서 어떤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이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기본 공부를 해온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죠. 이제 이런 게 다 이제 따지고 보면은 컬렉터들의 작전인데, 그 그림을 싸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막 공부를 해가지고 막 칭찬을 해주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그 포인트에 관심을 갖는 척일 수도 있고, 이제 정말 관심일 수도 있고, 이제 알 수가 없는데 관심을 가져가지고 화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가가 감동을 받는 거야. 아니,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관람객이 내가 조금 다르게 그린 거를 느끼리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어떻게 이걸 느꼈지? 그러면서 갑자기 그림을 반값에 주고 싶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갤러리에서는 보통 30%에서 50%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값에 주겠습니다. 나 말은 안 해. 안 하고 뭐라고 그러느냐? 언제 화실에 한번 놀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속으로는 이제 그냥 그림을 싸게 주고 싶어 막 이 사람한테. 이제 그거를 알고 또 접근하는 컬렉터도 있고 그래요. 알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 화실을 이렇게 그림을 사신 분, 구독자 이렇게 오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시는데 이제 언젠가는 완전히 비밀 화실로 체계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화실이 어디 있는지도 잘, 물론 이제 휴대폰 추적하면 나오겠지만 어쨌건 그만큼 폐쇄적이고 초대를 잘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실은 다 월세잖아요, 월세. 그래서 어차피 언젠간 이사 가야 할 곳이에요. 뭐 3년, 2년 내에 뭐 또는 5년 내에 다 이사 갈 곳들이야, 지금 제 화실은. 그 이사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가 아파요. 이제 어떻게 이사하나, 그냥 막 설치한 게 많아서. 그래서 이사 안 가는 화실을 제가 이제 마련하려고, 더 빨리 마련할수록 저한테는 더 유리하거든요. 왜냐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시스템을, 내 건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설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용접도 할 수 있고. 근데 남의 건물은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니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원래 딱 1년간 10억 미만으로 딱 받으려다가 지금 거의 뭐 18억 5천, 19억까지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20억 채우고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건데, 이제 그 역시 할부인데 그 돈으로 좀 더 일찍 일단 1차적으로 200평짜리 작업실을 마련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바꾼 거죠. 아무튼 자꾸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미술품 투자를 하실 때 그림을 정말 좋은 거를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그 화가의 어떤 그림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남몰래 공부를 한 다음에 전시장에 찾아가서 어떤 점에, 그러니까 아는 척을 좀 하는 거예요. 이 그림, 그 화가의 그림에 대해서, 그 철학에 대해서 아는 척을 좀 하다가 특이한 거 하나를 골라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던져. 그러면은 그 순간에 대부분의 화가들은 이 사람에게는 더 좋은 그림을 반값에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술품 투자의 화가가 알려주는 그림 싸게 사는 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상입니다.